네.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복사물은 1시간 끝나면 프린트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2차 과목이네요. 공시 및 세법. 따로따로 배우죠. 법 내용이 다르니까 합쳐서 40문항이라 그랬어요. 11월 달에. 공시 및 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공시는 24개,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목표는 몇 개만 맞추면 된다? 10개. 10개 맞추면 100점 만점으로 6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찍어서 한두 개 맞히고. 자, 오늘은 세법, 세금에 관한 법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뭐만 배우나요?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우는 거예요. 세법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번에 따야 돼. 한 번에 여러 해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절대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가족 빼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만나는 순간 합격하고는 멀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한 번에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회 응시하는 거예요 지금? 몇 회? 29회. 28회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최고령 합격자가 최고령자가 군산에서 나왔어요. 86세입니다. 남자분이 1, 2차 동차에 붙었어요. 86세가. 그럼 그분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학원 방침에 따라 열심히 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급한 일 빼놓고 할머니랑 같이 뭡니까? 독서실로 향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배운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월요일날 학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86세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참 밑에네요. 60, 70대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다? 결석하면 안 되죠. 그죠? 특히 공시세법은 격주 수업이에요. 한 번 결석하면은 4분의 1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결석을 했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내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학력에 관계없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원 방침에 따라 열심히 하고 선생 강의 스케줄에 따라 끝까지 따라오면 누구나가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생활 습관을 고치라 그랬죠? 3, 40분 일찍 일어나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뭐를 공부할 건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학원의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냐?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라 그러죠? 그리고 처분냈을 때 양도했을 때 관련된 거를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팔고 세 가지를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취득세. 취득세가 있네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등록, 면허세. 이렇게.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가지를 배워요. 취득세. 취득세는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권리증에 대부분. 갑구에 기록되는 게 취득세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대부분 어디에 기록될까요? 권리증에 울구에. 이런 용어를 모른다면 뭐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다.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매년 내는 거죠. 이거는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종합 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종부세.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래서 부자 대열에 끼려면 뭐다?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부자 대열에 낍니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서민이에요. 서민. 전 국민의 약 1%만 낸다고요. 자, 그 다음 팔아먹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그 다음 개인인데 사업자가 팔죠? 개인인데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팔아먹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원칙이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팔았을 때는 양도세로 가고 사업자, 매매업자 등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이걸 6개를 배우는 거예요. 6개. 그럼 출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 5문제, 종합소득세 1문제. 그래서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것만 하더라도 11 맞네요. 어차피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명 이해를 부동산 3법이라 그러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2달 동안 각각 이렇게 배웁니다. 따로따로 강론이다. 그럼 오늘은 뭐다? 전체를 배웁니다. 전체를 배우는 게 뭐다? 총론이네요. 전체를 배우는 게 총론이다. 총론은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그래서 16문제를 구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 그래서 세법을 10개 이상 맞추려면 전체 총론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강론이 되겠죠? 나무만 보면 안 된다고요.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총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전체를 배우니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한번 배워야 됩니다.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조세총론. 자, 18페이지. 18페이지 총론. 이게 조세총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조세의 정의. 조세의 뭐다? 정의를 알아야 된다. 거기 보면 1번에 조세의 정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도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조세가 뭐예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이런 모든 세금을 우리는 조세라 그런다고요. 모든 세금을.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달하는 보다 세금을 조세라 그럽니다. 그럼 조달은 누가 할까요? 세금 조달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리고 가릉가란 지각하지 마세요. 이 대전이 지각률이 제일 많아. 대전이. 특별한 경우에는 지각하면 못 따라와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지각률이 제일 많은 동네가 대전이다. 천천히 다닙니다. 대전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빠르신 분도 없고 통계적으로. 자, 그래서 누가 세금을 걷는 자. 그래서 세금을 누가 거둘 건가? 누가.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가 있다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다?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과세 뭐다? 용어 정리하는 거요. 권자.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 그럼 세금을 내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세금을 내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겠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를 과세 주체라 그래요. 과세권자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국세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지방세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을 걷는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가 살림해야죠? 지자체도 살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뭐다? 경비에 충당하려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국방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고 복지 혜택도 주려면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비에 충당하려고 세금을 걷는다. 그럼 이 경비는 대부분 뭐다?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세금으로 경비 충당 목적이다. 그리고 근거,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걷으면 안 되죠. 마음대로 걷으면 과세할 권리를 남용한다고요. 그래서 근거는 법에 의해서 뭐가?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 충족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걷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개인도 걷고 법인도 내야죠. 이렇게.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세금은 이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걷겠죠? 세금을 걷는데, 그래서 세금은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요. 세금을 20만원 내면 20만원어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받죠?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간접적인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강제적으로 뭐다? 징수하는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칠판 한번 봐요. 세금의 정의는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경제적 가치를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물을 쓰면 물값을 내죠. 물을 쓰면 물값을 낸다.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수, 도, 료. 수도세 하면 틀린 용어예요. 세는 세금입니다. 수도, 요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쓴 만큼 내니까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를 쓰면 뭐를 냅니까? 전기료, 전기요금 이런 거는 공공요금이라고요. 쓴 만큼 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다. 알아들었나요? 세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19페이지 봐요. 중요한 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과세 근거.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모든 세금은 법률에서 정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단어 나왔어요.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는 두꺼운 글씨 과세 요건 충족에 밑줄 긋고,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고 나왔나요? 거기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말한다. 네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순서는 관계없어요. 법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과세 대상. 그 다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리고 뭐다? 과세 표준. 그리고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그래서 세법은 이해 위주로 세법을 펼쳐갑니다. 강론 파트에 들어가면 취득세 과세 요건이 있고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이 있고 재산세 과세 요건이 있고 다 다르겠죠? 네 가지를 과세 요건 책에 나와 있어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원주에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를 취득한다고요. 3천만 원. 3천만 원의 농지를 취득합니다. 600평. 갑돌이가 원주에서 농지를 취득해요. 돈 주고. 그럼 첫 번째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재산세.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지각하신 분들은 뭐다? 동영상을 통하고 쫓아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절대로 결석 지각을 안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결석 지각을 하신 분은 끝나서 동영상을 통해서 쫓아와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는 아무나 붙는 자격증이 아니다. 그래서 결석 지각하면 벌써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설명을 놓쳐버렸잖아요.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과세 대상은 뭐다?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세금을 과세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일까? 그 다음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세율은 세부담율이에요. 세부담율을 뭐다? 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과세 대상은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까요? 농지가 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다?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부담률은 법에서 만들어주죠. 농지를 사면 현행법에서 세율은 3%를 부담합니다. 이거는 강론에서 배워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산출해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게 됐네요. 세액. 그래서 모든 세금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3%. 그럼 3% 하면 취득세 세금 액수죠.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9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90만 원. 그래서 모든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339 90만 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해 위주로 이제 세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면 예습은 못하더라도 항상 복습은 해야 돼요. 계속 뭐다? 공부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다. 계속. 그러면 60점을 맞습니다. 이거 우리 처남 얘기예요. 원주에 살아요. 5년 전에 농지를 600평 샀다고요. 600평. 한 평에 5만 원. 한 평에 5만 원. 600평.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 나가느냐? 80만 원 나가요. 안 팔어.
5만 원 주고 600평 샀어. 3천만 원. 지금 80만 원 줘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은 가난해. 그러니까 자기 돈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대출 받고 나머지는.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산 중간에 있는데 복숭아가 딱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지금 80만 원 줘도 안 팔아요. 3년만 더 버티면 한 150만 원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소액 자본 갖고 5년 만에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야 돼.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그래서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누구나가 부동산을 알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처남은 또 아파트에도 투자합니다. 2001년대 22평짜리가 6, 7년 전에 얼마였냐?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그거를 세 채 샀어요. 지금 얼마 가느냐? 1억 가까이 가요.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전월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3, 4천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를 쭉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책을 한번 봐요. 19쪽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에요. 납부 방법. 매년 출제되는 거요. 매년 출제되는 거. 납부 방법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무자의 납세 편의 등을 고려 예외적으로 항상 두꺼운 글씨 부동산 관련 조세는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뭐를 할 수 있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네요. 이 물건이 뭘까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럼 나누어서 내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다. 그럼 물납과 분할 납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물납 분납은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최소한 세금이 500만 원 넘게 내는 자. 서민들은 끼케야 몇십만 원으로 끝나죠? 500만 원 넘게 내는 자. 그래서 고액 납세자들은 물건, 물납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물납,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한 번 내는 거.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죠.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가지 측면에서 기억해야 돼요. 물납,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가 답이에요. 그 다음 물납, 분할 납부가 둘 다 불가능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답이고 그 다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종부세, 양도세가 답이라고요.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5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 나왔네요. 그죠? 19페이지 박스. 이거 박스가 나와 있네요. 자, 이해는 왜 둘 다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면 점수 안 나와요. 세법은 7, 80%가 이해 학문이다. 암기하는 거는 2, 30%밖에 안 돼요. 이해를 해야 점수가 나온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둘 다 안 될까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농지를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 낼 능력으로 봐요. 전세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자체는 등록면허세 낼 능력으로 본다. 능력은 뭐다?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네요. 매년 낸다. 그래서 고액납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매년 내다보면 돈이 없을 수가 있다. 물납. 매년 내다보면 돈이 모자란다.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하면은 부동산으로 평가를 해야죠.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평가한다고요. 7, 80% 수준으로. 그럼 물납하면은 20, 30% 손해 나는 거예요. 손해 나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사람이 없어. 고액납세자들, 부자들이 뭡니까? 부동산 이전 안 시켜요. 은행에 저당 다 펴서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거의 없으므로 폐지가 됐어요. 폐지. 그러나 분할납부하면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이자를 따먹을 수 있죠? 이익 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받아줘. 이렇게 국세는 폐지가 됐다고요. 왜 폐지가 됐다? 물납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에는 남겨둔 거예요. 재산세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죠. 6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국세, 지방세로.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국가가 걷어갑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세금이 덜 나오는 거는 지방이 걷어가요. 그럼 전체 세금에서 국세는 약 80% 전후가 국가가 걷어가. 그 다음 지방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8대2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해는 7대3. 그래서 국가가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6개를 놓고 봤을 때 요 세 녀석은 많이 걷는 거예요.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많이 걷죠. 양도소득세도 투기꾼들에게 많이 걷죠. 그 다음 수많은 종합소득세가 있잖아.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그래서 세 가지는 많이 들어오니까 누가 걷어간다? 국세. 국가가 걷어가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비해서 요 세 녀석은 덜 나와. 덜 거치기 때문에 이에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11월 달부터 출발했어요. 11월, 12월 총론 이거 배웠죠? 또 배우는 거야. 반복.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쫓아와야 돼요. 11월 달부터 벌써 출발했다. 자, 그래서 요거 지방은 아직은 남아 있어요. 지방은 남아 있다고요. 재산세가. 그러나 국가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폐지. 그러나 이 지방세도 뭐다? 언젠가는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납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딱 정리해놨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0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조세에 뭘로 들어간다? 분류. 분류는 나누는 거죠? 분류로 들어간다. 분류. 그럼 1번 과세 주체에 따라. 과세 주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걷는 자. 세금을 걷는 자를 뭐라 그래요? 과세 주체. 과세권자라고 그러죠? 세금을 내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오늘은 용어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과세주체. 그래서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고 지방이 걷어가면 지방세네. 그럼 우리는 뭐만 구분하면 된다? 6개. 지방세, 국세 이렇게 6개만 구분해요. 모든 세금의 종류는 25개예요. 토탈. 그래서 우리는 6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방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국가가 걷어가면 뭡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지방세. 이렇게 일단은 그럼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뭐를 정리를 해야 된다? 납세지.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5번 출제됐어요. 5번. 납세지.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책에는 지금 없어요. 뒤에 나와요. 그럼 국세는 납세지가 어딜까요? 주소지. 누가 걷어간다? 관할, 세무서. 그래서 세금을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것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중앙정부가 되는 거죠. 지방은 지방정부고. 그래서 세무서와 관련이 있으면 국세입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래서 저기 세 가지는 종부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양도세, 세무서로 가는 거죠. 종합소득세도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에다? 소재지. 소재지야 소재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소재지로 가야, 물건 소재지로 가야 거기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해야 되니까 소재지로 간다. 그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개로 구분할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죠? 6군데잖아요. 글씨가 6글자 아니에요? 6글자. 그럼 첫 번째는 뭐다?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어. 특별시장. 자, 대전은 광역시네요.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광역시장. 그 다음 경기도 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누가 있나요?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 구청장이 자치구청장. 그 다음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있죠? 시장이 있고 군수가 걷어가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청장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선거로 뽑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세금이니까 특별시장이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특별시세. 광역시장이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광역시세. 도지사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도세. 그 다음 구청장이 걷어가면 뭐다? 줄여서 구세. 그리고 시장이 걷어가면 뭐다? 줄여서 시세. 군수가 걷어가면 줄여서 뭐다? 군세.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줄이면 뭐다? 더 줄이면 특, 광, 도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줄이면 뭐다? 시, 군,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2번 출제됐어요. 2번 출제가 됐다. 지방세 3가지죠. 취득세. 2번째는 뭐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3번째는 재산세. 이에는 특징이 뭐예요? 지방세잖아요. 그럼 지방세다. 납세지는 어디일까요? 항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 뭐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이해가 걷어가. 그 다음 재산세는 이해가 걷어가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재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취득세가 많이 나와요?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취득세는 한 방에 90만 원 나왔죠? 그럼 재산세는 1년에 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가 한 방에 많이 나와. 그럼 힘의 논리에 따라 힘센 자는 무슨 세금이 주인이다? 취득세. 권한이 많은 자. 힘이 세잖아. 취득세 주인이에요. 그럼 찔끔찔끔 나오는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인이다. 그래서 힘센 자가 걷어가는 게 취득세고 힘이 약한 자가 걷어가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다. 이렇게 항상 권한이 많은 자는 많이 나오는 세금을 걷어가고 권한이 적은 자는 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도세.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구청장. 요렇게. 구세. 요렇게. 양다리 걸쳐 있어. 그럼 이거는 암기해야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얘기해요. 특별시세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네요. 도구세입니다. 도구세. 뭣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힘센 자는 취득세가 주인이고, 힘이 약한 자는 재산세가 주인이고, 등록면허세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전세권을 대전에서 전세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을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누가 주인이에요? 대전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주인이라고요. 그럼 이 농지를 대전에서 취득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취득세는 광역시장, 힘센 자. 그럼 갖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에요? 대전은 구청장. 그래서 결론. 힘이 센 자는 취득세, 약한 자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일명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구세.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그럼 영원한 도구는 뭐야? 결혼하신 분들은 부이자 뭐야? 배우자잖아.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등 안 긁어줘요. 애들이 소풍 갔다가 효자손을 갖고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20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박스 20페이지가 그 얘기잖아요. 자, 취득세. 도세에도 밑줄 그어요. 밑줄 그으라고. 도세도 맞잖아. 취득세.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세 밑줄 그어 있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줄여서 특광도세. 밑줄 그으세요. 도세 밑에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양쪽에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도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세. 양쪽에 밑줄 그어 있네. 일명 도구세. 자, 그 다음 재산세도 양쪽에 나와 있죠. 재산세도 뭐다?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뭐다? 구청장, 구세.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적혀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너무 수업 분위기가 엄숙하네. 그죠? 얼굴 좀 피세요. 편안하게. 어차피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기 코스예요. 장기 코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죠?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2개월 단위로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붙는다. 제일 뭐다? 안 되는 게 뭐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일부가. 그럼 어디 중개사 자격증을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의지의 인간이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1쪽. 자, 이래는 2번 용어 정리.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 보통세와 뭘로 나눈다? 목적세. 그래서 보통세는 뭐다? 일반 경비.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게 보통세입니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 그래서 일반 경비에 밑줄 긋고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에도 사용하고 복지에도 사용하고 뭐 일반 경비. 그러나 목적세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을 지금부터 우리는 목적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요. 그래서 밑줄 그어요. 목적세.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세금. 그럼 목적세는 토탈 5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모든 세금은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세목이 25개가 있어요. 세금의 이름 세목이에요. 세금의 이름은 토탈 관세까지 25개가 있어요. 그 중에 5개는 목적세입니다. 아무데나 못 써요.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보통세. 2번 출제가 됐어요. 보통세냐 목적세냐. 그럼 이 목적세도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가 있고 지방이 걷어가는 지방세로 나눠야 됩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것은 3가지가 있고 지방이 걷어가는 것은 2가지로 있어요. 항상 목적세도 국세, 지방세로 나눠야 된다. 그럼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 국세. 첫 번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붙인 이유는 뭐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농어촌 특별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농어촌을 균형 있게 개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한다. 목적이 정해져 있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앤드 보통세라 그러면 틀려요. 목적세.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있나요?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콤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이다.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다. 단 시험은 안 나와요. 농특세만 나온다. 2가지는 뭐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는 뭐가 있나요? 지방교육세. 별 하나 딱 붙여요. 왜 별 붙이나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한다.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 2번째는 뭐가 있나? 역시 지내.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속 세목, 세금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칠판 봐요.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네요.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한다.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시설.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일까요? 소방시설. 길 가다가 119 자동차가 보이죠? 그거는 무슨 세금으로 구입했을까요? 지역 자원시설세로.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은 소방서가 딱 있네요. 소방서는 부동산이죠. 무슨 세금으로 구입했을까요?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참 여러분들 11월 달에 12월 참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몇 분은 나는 한 달 만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좌우간 반가워요.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참 대전 분들은 건강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날씨 추운데 어디를 가는지 진짜 우려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이 미끄러운데 전철 내리면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진짜 약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전화했잖아.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집에 가만 계시라고.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1시간마다 전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딱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 어르신들 되면. 근데 대전은 무조건 엄청 많아.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등산을 가. 근데 연세 어떻게 물어봤어. 78세야. 등산 가는 거야. 이렇게 여자분인데 모자 탁 쓰고 좌우간 건강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전철은 전부 경로석으로 다 만들어야 돼. 진짜 반 이상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물어봤다 그랬죠. 옆에 할머니들 3명이야. 어디 가세요? 하니까 우리 놀러 가지 그래. 운동하러 가지 그래요. 좋잖아요. 예 하니까 여기는 코스가 한 코스밖에 없잖아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서 쭉 가서 거기서 점심 주는 데 있대. 그래서 점심 먹고 실컷 놀다가 또 전철 한 코스잖아.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대전에서 살고 싶어요.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 다른 데는 막 2호선 3호선 막 4호선 막 못 찾아요. 잃어버리면 대전은 코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좋은 동네예요. 자 그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4번 22쪽. 자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자 4번 나와 있죠.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럼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그럼 과세표준이란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과세표준의 법조문이 뭘까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 금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요.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량 등으로 계산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종량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뭐를 뜻한다고요?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종가세 가액으로 계산하죠.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종가세. 그 다음 2번은 종량세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수량 등 수량, 중량, 건수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가세, 종량세는 뭐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과세표준. 그럼 모든 세금은 대부분 뭘로 표시할까요? 가격으로, 금액으로. 그러나 일부 세금은 수량 등으로도 계산합니다. 강론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 6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해요? 독립세와 부가세.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독립세가 뭐예요? 독이 뭐다?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항상 몇 개 위주로 본다? 5개. 5개 위주로 배워요. 5개. 이 5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독립세. 따로따로 거둘 수 있죠?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걷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그 다음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요, 본세. 두 글자로 줄여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단어가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부가가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 독립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왜 붙여서 낼까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본세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거 약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거기 두 가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 부가세는 특징이 뭐다? 혼자서는 못 걷어. 반드시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낸다. 돈이 모자라니까. 그럼 본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법에 의해서 붙여서 내지 20만 원. 그럼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된다?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붙이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거기 독립세 뜻 나왔잖아요. 독자적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따로따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부가세는 뜻이 뭐예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본세를 얘기하죠?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붙여서 걷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부가세는 토탈 3개인데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가 있다? 2개. 교육세는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붙여서 내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있나요? 지방 교육세. 이에는 혼자서는 못 걷어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국세. and 아까 배웠죠? 목적세. and 뭐라 그런다?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 1번 국세, 2번 목적세, 3번 부가세. 이 예를 물어볼 때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지자로 시작하니까 뭐예요? 지방세. 지방세죠?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자,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다? 둘 다 붙어. 둘 다 붙어요. 붙여서 내는 세금이 2개예요. 재산세는 뭐가 붙을까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교육세를 붙여서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붙여서 낼까요? 농어촌 특별세를 붙여서 내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를 붙여서 낸다? 역시 농어촌 특별세. 2번 출제됐어요.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박스에 나왔잖아요. 이름만 보면 돼. 몇 % 붙인다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둘 다 붙여. 1번, 2번 밑줄 그어요. 농특세도 붙이고 2번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전체는 2개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오른쪽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둘 다 붙죠? 그리고 재산세는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가 붙는다? 오른쪽에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2번 출제가 됐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뭐를 암기해야 돼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부동산 관련 몇 개예요? 2개. 암기해야죠. 2개 이거?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요. 둘 다. 둘 다 붙는다고요. 둘 다. 왜 둘 다 붙을까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니까 둘 다 붙여요. 나머지는 능력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씩만 붙는다고요.
뭐만 암기하면 된다? 붙여서 내는 세금 2개.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이거 어떻게 암기한다 그랬슈? 어떻게? 재산세는 교육세가 붙어. 재교육 받으러 갔잖아, 지방에. 그 다음 재교육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네. 뭐가 됐나요? 종놈이 됐네. 비스름하죠? 종놈은 싫어요. 무슨 놈이 될까요? 양놈 될래. 이렇게 흐름도가. 11월 달에 이거 했죠, 그죠? 한 번 들은 거랑 2번 들은 거랑 처음 들은 거랑 의미가 달라요.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미 11월 달부터 출발해서 2번째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1월 달부터 출발하시는 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면 절대세법은 암기할 거는 암기하는데 뭐다? 응용해서 암기를 하라고요. 둘 다 붙고. 재교육 받으러 간다. 지방에. 재교육 받아서 종놈이 됐네요. 나는 종놈은 싫어. 무슨 놈으로 바뀐다? 양놈으로 바뀐다. 이렇게 암기하더라도 응용해서 암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관련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보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죠. 이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하나. 그럼 이거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무슨 단계? 보유 단계. 그럼 양도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 단계. 이거 딱 기억해야지. 이거 세 가지. 항상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를 나눠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다. 자, 그럼 집중하세요. 집중하라고요. 첫째 시간. 자, 집중하세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2개. 2개네.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국세. 그래서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뭐다? 세금을 걷는 자. 세금을 내는 자를 뭐라 그런다? 납세무자. 그리고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래서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도 법. 그래서 무슨 요건? 무슨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를 얘기한다. 그럼 4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해야죠.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세금을 이제 계산했으면 납부를 해야죠. 납부하는 장소를 뭐다? 납세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서랑 관련되면 국세예요. 그러나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왜 소재지로 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려면 소재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재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세금. 힘센 자는 누가 주인이다? 취득세. 시장군수 구청장은 힘이 약하죠. 약한 자가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다. 단 등록면허세는 줄여서 뭐다? 도구세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자.